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지지, 을이 묘를 봤을 때 또는 팔자내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묘를 봤다는 것은 오행이 같은데 음양 또한 같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육신상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견은 년에도 올 수 있고 월에도 올 수 있고 일에도 올 수 있고 시에도 올 수 있죠. 자, 연에 만약에 이 묘가 있다면 보통 이 비견이 연에 있으므로 보통 어릴 때 소년인기에 성장성이나 교우관계가 활발하다고 봅니다. 또 연월에 보통 비겁이 있는 경우에는 친구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성도 있습니다. 자, 월에는 보통 월에 이 묘가 있다는 것은 형제가 많거나 또는 비겁은 재물을 분탈하죠. 소년의 금전분배나 희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일에 묘가 있다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 묘가 있죠. 자, 배우자 자리에 보통 근심이라든지 건강 불안 또는 부부 인연 불안, 소실격 인자의 삶, 즉 재치격이죠.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한테 가서 산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하면 해공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약간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을 쓰는 경우 을이라는 것은 약초자, 약초이자 또는 식품이 되겠죠. 식품, 쌀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사계절 내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을은 실제로는 음양을 무시한다는 거죠. 음양 무시.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월을 기준으로 해서 봄과 여름은 기본적으로 양이 강한 계절이고 가을과 겨울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계절이죠. 그 양강이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었죠. 연에 의한 조건, 일에 의한 조건, 시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봄, 여름에 태어나서 양이 강한데 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실제로는 뭐를 더 쫓아가겠습니까? 음의 기운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음의 기운. 자, 이랬을 때 묘가 오면 그 배우자 자리는 근심이라는 건강 불안 이런 것들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 양이 굉장히 필요로 소중한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묘가 왔을 때는 이 글자가 비겁의 글자라 하더라도 양의 글자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나에게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인자 또는 친구 같은 배우자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 보면 을묘 같은 경우는 묘생 배우자를 만나니까 그냥 회로를 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더라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음이 강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비겁의 글자를 만나더라도 그 크게 훼손되는 글자가 오지 않는 한 부부 회로가 인연이 순조롭더라는 것이죠. 자, 그거는 저는 조금 차이점을 둬서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대문 밖에 비견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말년의 재물 소모 요소라든지 또는 자식의 재물 소모, 시라는 것은 자식궁을 뜻하죠. 그리고 또 대문 밖을 나서니까 문밖만 나서니까 타인과의 금전거래에서 희생 요소가 따르기 쉽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육친상의 일반적인 논리고, 자, 그러면 12운성이나 12신산이나 각종 신사들은 어떤 글자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약하게 작용을 하고 어떤 글자를 주로 써먹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갑이 이 묘를 만나면 제왕지죠. 따라서 양인살이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큰깔, 프로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프로의 능력도 실제로는 전반전이 실제로는 더 강하겠죠. 후반전으로 가면 솟아오르려는 기운보다는 벌어지려는 기운이 강해지니까요. 그죠? 그래도 봄에서는 가장 자기의 힘을 많이 실리는 구간이므로 갑은 제왕장성지로서 자, 이 기운은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걸록 망신이라는 거죠. 자, 묘의 후반부부터 실제로는 비견, 분리, 독립이라든지 이런 기운들이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병은 목욕, 연살도와 어쨌든 병은 인에서 장생을 하고 묘에서 목욕을 하고 진에서 관대지를 갔죠.
사에서 걸럭지를 갖고 오에서 제왕지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운기가 계속 상승의 요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병도 잘 써먹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식상을, 상관을 식신보다는 상관성을 쓰는 경우에 인도 좋았을 것이고 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식신의 별이 되죠. 식신은 병지, 역마로서 타의에 의한 이동, 변동, 멀리 떠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병든 상태와 같이 그 기운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음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축소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은 제대로 못 써먹는 인자가 될 것이고, 무도 실제로는 진을 지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본다면 더 잘 써먹게 됩니다. 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름으로도 표현하죠. 구름이 진월 후반부 지나야 실제로는 잘 생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구름은 날려가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의 기운을 제대로 잘 써먹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진 정도 가서 묘까지는 아직 쓰기가 조금 껄끄럽다라고 봅니다. 자, 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정과 마찬가지로 병지, 역마로서 그 기운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자가 못 되고, 자, 이제 경은 태지, 절지를 지났죠. 절지를 지나고 태지에 들어와서 이제 반등의 기간인데 유형의 구간이다, 무형의 구간이다, 무형의 구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직 드러나 있지 않으니 이 내면에서는 이 정관의 별을 제대로 쓸 수는 없고, 만약에 쓰고자 한다면 해외로 가거나, 즉 반대편에서는 무형이 유형으로서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런 인자로서 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내에서는 무형의 인자로서 아직까지는 답답한 상태이다. 그죠? 태지와 제살이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묘를 봤을 때 이 비인에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 준 프로, 세미 프로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 정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절지겁살이 들어갔으니 정말 이것은 이면에서는 쓰기 힘들고 해외로 가거나 이랬을 때 이 신은 써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편관이니 굳이 쫓아서 쓸 이유는 없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임은 뭡니까? 이제 정인이죠. 정인이 사지에 들어가서 이것도 기운이 굉장히 꺾여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즉 사지, 육해살에 들어간 상태와 같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천월기인이라는 신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가 다르고 뭔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일을 벌려도 크게 벌릴 수 있는 인자는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개수가 실제적으로는 하이라이트죠. 이 있는 글자 중에서 그래도 거의 인을 버금가게끔 더 큰 인자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개수라는 것이죠. 즉 개수가 장생지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장의 개점이라고 해서 넓게 다 펼쳐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간은 실제로는 자기의 기운을 가장 이제 크게 드러내는 인자는 실제로는 장생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인자는 갑과 개와 이제 그 다음은 병 정도, 이런 정도가 내게서 만약에 뭐 장사나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 유리한 조건으로서 뭐 일을 벌리려고 한다면 이러한 글자들의 특성을 살려서 이 운을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지지, 을이 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